화제가 된 사건, 사고 소식 짚어보는 아침의 이슈 시간입니다. 네, 하민경 변호사, 조기현 변호사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오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에 처음으로 공개 출석합니다. 앞서 1, 2차 재판 때와 달리 법원이 지하주차장 출입 요청을 불허했다고 합니다. 이유가 뭔가요? 네, 오늘 이제 세 번째 형사재판 공판 절차에 이제 출석을 하게 되는데요. 앞선 재판들과 다르게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법원 출입구로 이제 들어가면서 이제 기자들이 있는 그 포토 라인에도 이제 서게 됩니다. 아마 일각에서 계속적으로 이제 제기를 했던 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만 이제 특혜를 주느냐 이런 지적을 이제 받아들여서 청사를 관리하는 서울고법에서 이번에 이제 그 대통령 경호처가 지하 주차장으로 출입했던 그런 부분에 대한 요청을 이번에도 했는데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네, 윤 전 대통령이 언론사 포토라인에 서게 될지 그리고 또 질문을 받거나 직접 대선 전국에 관해서 또 메시지를 내게 될지 여기도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일반적 상식적 수준에서 보면 지금 상황에서의 공개적인 메시지는 재판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요. 국민들의 반감을 살 수 있기 때문에 안 할 것 같고 안 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어제 SNS에 올린 글을 보면 지금 이 재판을 내라 우두머리로 재판받고 있는 피고인의 입장이 아닌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체제 수호를 위해 싸우고 전체주의 도전에 대한 싸움이라는 입장을 갖고 있고요.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일에 같이 하겠다 이런 입장이었어요. 그러면 지금 재판이 부당하고 나는 자유민주주의를 위해 싸우고 있다 이런 강력한 입장을 갖고 있다고 하면 오늘 선거운동 첫날이기 때문에 포토라인에 서서 이런 비슷한 취지의 입장을 밝힐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요, 검찰이 김건희 여사에게 이번 주에 검찰청사로 좀 나와서 조사를 받으시라 이렇게 통보를 했는데 응할 것으로 보십니까? 이번 주에 이제 검찰이 이제 출석 요구서를 이제 보내고 이번 주 내로 이제 시간을 정해서 이제 나오라 이렇게 이제 김 여사 측에다가 이제 통보를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원래 일각에서는 지금 이제 선거 기간에 돌입을 했기 때문에 조금 이제 뒤에 조사를 하는 것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위해서 좀 맞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도 있었는데 이제 검찰은 윤 전 대통령이 이제 파면이 됐고 또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에도 공적인 지위에서 이미 이제 내려왔기 때문에 정식적으로 소환을 해서 조사를 하는 것에 무리가 없다 이렇게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근데 그동안 이제 김 여사 측이 미온적인 태도를 보였기 때문에 검찰에서는 계속 출석 거부한다면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거든요. 지금 그렇죠. 상황이 바뀌었죠. 더 이상 김건희 여사는 대통령의 영부인이 아니고요. 온갖 이 권력의 뒤에서 실질적 권력을 행사하는 그런 지위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혐의로 수사받고 있는 피의자에 불과하고요. 지난번에 이 대통령직에 있을 때 받는 어떤 특혜를 기대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닙니다. 아마 검찰도 그때의 논란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이번 주에 이제 소환 요구를 했고 계속해서 불응한다면 체포영장 집행까지 나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봅니다. 이런 상황을 아마 충분히 고려한다면 자진 출석을 해서 수사에 임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그렇지 않을 경우에 검찰은 적극적으로 법에 예외 없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적극적 수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김건희 여사가 만약에 이번 주에 검찰에 출석을 한다면 어떤 조사들을 좀 중점적으로 받게 되는 겁니까? 네, 이번에 이제 출석 요구서를 보낸 게 서울중앙지검인데요. 공천 개입 관련해서 이제 조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 김 여사가 2022년 대선 당시에 그 명 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국회의원의 그 공천에 개입했다 이런 혐의를 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 조사와 함께 또 검찰 안팎에서는 이제 김 여사가 출석을 하는 경우에 서울고검이 재수사를 이제 지시를 한 그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이라든지 또 서울 남부지검이 이제 수사 중인 건진법사 청탁 의혹을 좀 함께 이제 수사를 하지 않겠냐 이런 의견도 있는데 아마 내용상 시간상 이렇게 함께 조사하기는 좀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이번에는요 이재명 후보의 아내죠 배우자 김혜경 씨 항소심 선고 오늘 있을 예정입니다. 이거 관련한 이야기도 해보겠습니다. 앞서서 1심 법원에서는 벌금 150만 원이 선고가 됐거든요. 그런데 이제 2심 항소심 선고에서는 이 유죄 판단이 계속 이어질지 유죄 판단이 무죄로 바뀔 가능성도 있는지 여기 관심이 쏠리거든요. 유무죄의 가능성이 둘 다 있다고 봅니다. 어쨌든 1심 재판부는 배모 사모관이 그 식사비를 결제하는 것에 대해서 김혜경 여사가 묵인하거나 방조하거나 알고 있었다고
본 것이고요. 그 금액이 이제 10만 원 가량임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통상적인 사건치고는 약간 벌금이 가다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뭐 1심에서도 그렇고 아마 항소심 절차에서도 김혜경 여사 측은 몰랐다라고 계속 주장을 하고 있고 그 부분이 뭐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전혀 없다 이렇게 볼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김혜경 여사는 이재명 후보의 선거를 벌써 뭐 7번 정도 치렀습니다. 그러면 선거를 한 번만 치러도 이런 결제와 관련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확하게 체크를 하고요. 또 어느 정도 이제 지나고 이 보좌하는 참모들이 있으면 알아서 잘 처리할 거로 보고하기 때문에 이것을 알고 결재했다 이런 부분을 좀 쉽게 납득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요. 항소심 재판부가 이런 부분에 대한 주장이나 증거를 좀 면밀히 잘 살폈다면 무죄의 가능성도 한편 있다고 봅니다. 말씀해주신 배모 사무관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는데 김혜경 씨 항소심에도 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세요? 당연히 영향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김혜경 씨 같은 경우에는 그 배모 사무관이 혼자 한 일이다라고 하면서 이제 공모 관계를 계속해서 부인을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김혜경 씨가 최후 진술에서 얘기를 한 게 처음에 들었을 때는 너무 화가 나고 이제 너무 놀랐다. 그런데 재판을 받으면서 보니까 본인의 불찰이 있었다라고 이제 반성을 한다는 쪽으로 얘기를 하지만 계속해서 이 공모 관계를 부인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요. 또 배모 씨 같은 경우에는 1심과 동일하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그 10월에 집행유예 2년이라는 중형을 선고받았기 때문에 공범 관계에 있는 김혜경 씨 같은 경우에도 항소심에서 벌금 150만 원이 좀 양형상 좀 가볍다 이런 얘기가 있는 것이 계속해서 공범 관계를 부인하고 있는 그런 사유도 있기 때문인데요. 어쨌든 항소심에서도 변동 없이 그냥 벌금 150만 원으로 선고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조기현 변호사께도 추가로 질문 짧게 드릴게요. 배모 사무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선고받았거든요. 김혜경 씨 항소심 판결에 어떤 영향을 줄 거라고 보세요? 그 배모 사무관의 혐의는 이 기부행위 공모 부분도 있지만 이것에 관해서 이제 주장한 부분에 허위사실 공표가 같이 엮여 있기 때문에요. 그 형의 이 과다가 이 사건에 바로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니고 결론적으로는 김혜경 여사가 이 결제 부분에 대해서 알고 있었느냐 이 부분이 쟁점이기 때문에요. 배모 사무관의 형의 선고가 뭐 이 사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지금 뭐 김혜경 여사 측이 주장하는 것처럼 당시 정황이나 다른 증인들의 증언 뭐 이런 거를 종합해 볼 때 김혜경 여사가 알았느냐 몰랐느냐 이 부분이 이제 주요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혜경 씨 항소심 선고 날이 오늘 대통령 선거 공식 선거 운동이 시작된 날입니다. 민주당 일각에서 이제 김혜경 씨 항소심도 대선 이후로 미뤄져야 한다 이런 주장이 제기되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헌법 116조의 취지상 그 주장을 전현희 최고위원이 한 것으로 보입니다. 뭐 저는 타당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헌법 116조는 이 선거운동의 균등한 기회 보장을 헌법적 원칙으로 천명해 놨습니다. 대통령 선거에서 후보자의 배우자는 후보자만큼 중요합니다. 오늘 선거운동 개시 첫날인데 굳이 이 혐의 사실 중대하지 않은 이 사건을 선고할 필요가 있느냐. 선거운동의 균등한 기회 보장 차원에서 연기를 해달라는 요청인 거고요. 대통령 후보 배우자의 경우에는 뭐 헌법 84조의 논란의 대상도 아닙니다. 따라서 선고를 연기한다고 해서 크게 문제도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재명 후보의 주요 재판들이 지금 대선 이후로 줄줄이 밀린 상황에서 김혜경 씨의 재판까지 뒤로 미뤄달라고 하는 거는 사법부 압박 아니냐 이런 의구심이 지금 국민의힘 중심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계속해서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이 사법부 압박, 사법부 흔들기라고 이제 국민들께서 바라보시는 것은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선거운동 기회를 보장을 해달라라는 요구 때문에 그럼 그렇게 이제 재판이 다 줄줄이 미뤄진다라고 하더라도 이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있는 김혜경 씨의 이 선고까지 미뤄달라 어떤 국민이 이게 납득을 할 수 있을까 싶고요. 더 이상 이제 사법부 흔들기 아니면 삼권 분립에 대한 파괴 이런 부분은 좀 민주당에서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